오늘도 다음 회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핸드폰을 잃어버린 마광숙.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협탁 위를 더듬었다. 하지만 있어야 할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다. 내 폰 어디 갔지?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 아래까지 뒤져봤지만 흔적도 없다. 급한 마음에 가방을 열어 확인했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띵해진다. 전날 밤 술을 얼마나 마셨더라?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흐릿했다. 불안한 마음에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제 핸드폰 맡겨진 거 있나요? 하지만 호텔 측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고객님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분이 직접 사장님께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설마 내가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서둘러 호텔로 향한 광숙.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로비 한쪽 테이블로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앉은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모았다. 대체 누가 가지고 있길래 직접 전해주겠다는 거지? 그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본 순간 아저씨.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 바로 한동석이었다. 핸드폰 찾으러 오셨다면서요? 광숙은 순간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아저씨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한동석은 그녀의 앞에 앉으며 태연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어제 술이 좀 과하셨던 것 같더군요. 핸드폰을 잃어버리셨길래 대신 보관했습니다. 광숙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받아들고 전원을 켜고 머릿속을 스쳐가는 전날 밤의 흐릿한 기억. 오장수를 그리워하며 실수를 한 순간 설마 그걸 이 아저씨가 봤나? 광숙의 얼굴이 새빨개진다. 애써 어색한 기운을 감추려 가방에 핸드폰을 넣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술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나 봐요. 대충 인사를 마치고 얼른 자리를 뜨려는 순간 어제 기억이 나십니까? 순간 광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 아저씨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그냥요. 별거 아니고요. 애써 웃으며 손사래를 치지만 동석은 미묘한 미소를 지을 뿐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광숙은 더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어제 꽤 감성적인 시간이셨던 것 같던데요. 광숙은 순간 놀라 동석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동석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본다. 그냥요. 대표님이 술을 즐기시는구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광숙의 얼굴이 굳는다. 이 아저씨 대체 어디까지 본 거야? 그렇게 광숙은 동석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뜬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어느 날 LX 호텔에서 특별한 연락이 온다. 마 사장, LX 호텔에서 미팅을 요청했네. 뜻밖의 연락에 마광숙은 잠시 멈칫했다. LX 호텔이요? 독수리 술도가와 LX 호텔은 직접적인 접점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미팅을 요청하다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호텔 측에서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뜬금없는 제안에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하기엔 이미 호텔 측에서 만날 준비를 마친 듯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호텔에 도착한 광숙은 안내를 받아 미팅룸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파일과 다과, 그리고 물병.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혼자 테이블 앞에 앉아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호텔 관계자를 기다리던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든 광숙. 그리고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저씨.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동석이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호텔 대표라고 말씀을 못 드렸군요. 네. 대표님이라고요?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LX 호텔 대표 한동석입니다. 호텔 대표시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순간 광숙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본론을 물었다. 그럼 LX 호텔에서 갑자기 미팅을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한동석은 조용히 서류를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번 미팅은 독수리 술도가와 LX 호텔 간의 제안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제안이요? 광숙은 순간 긴장했다. 전통주 시장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고 큰 자본을 가진 호텔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어떤 제안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숙은 서류를 펼쳐보며 그의 설명을 들었다. LX 호텔은 최근 전통주 업계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단순한 숙박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주를 호텔 레스토랑과 바벨에서 선보이려 합니다. 그럼 우리 술을 LX 호텔에서 취급하고 싶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통 계약이 아닙니다. 한동석의 목소리는 한층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를 호텔의 시그니처 전통주로 선정하고 독점적인 프로모션과 프리미엄 마케팅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광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장광주를 호텔의 시그니처 술로요? 독수리 술도가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술, 장광주. 하지만 호텔의 시그니처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입점, 계약이 아닙니다. LX 호텔이 장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죠. 순간 광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호텔과 협업한다면 분명 브랜드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계약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사장님, 고민되실 거란 거 압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은 차분하게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다. 하지만 저희도 단순히 장광주를 입점시키고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독수리 술도가와 LX 호텔의 협업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장광주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공간이요? 한동석이 눈을 마주친 채 설명했다. 호텔 내 전통주 바바야를 새롭게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핵심이 바로 장광주가 되는 거죠. 광숙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장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주 바를 만든다고요? 그녀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이건 단순한 유통 계약이 아니었다. 전통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전통주는 단순한 민속주가 아니라 고급 주류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가 있으면 어떨까요? 광숙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과연 이 제안이 독수리 술도가에 어떤 의미가 될까? 전통주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까? 광숙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한동석을 바라봤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 술도가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한동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건 대표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겠죠. 다음 날 낮은 해가 기울어갈 무렵 술도가 내부는 평소처럼 조용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보고 있었고 광숙도 서류를 정리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왔어요. 왔어요. 김군이 숨을 몰아쉬며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광숙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김군, 무슨 일이에요? 김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말했다. 시장 쪽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독고탁이라는 사람이 우리 술도가를 노리고 있다던데요. 뭐? 정말이에요? 독고탁이라면 예전에 몇몇 전통주 업체를 사들였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왜 우리 술도가를? 광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장과 거래처에서 도는 이야기라면 신빙성이 있었다. 하지만 설마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순간 딱 좋은 타이밍이군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능글맞은 미소, 느긋한 발걸음.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광숙을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마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순간 독수리 술도가 내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광숙은 단번에 그를 경계하며 입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그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신라주조의 독고탁입니다. 광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독고탁은 태연한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아, 별거 아닙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하나엔 여유가 넘쳤다. 광숙은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이건 우리 회사 재무자료? 광숙은 이 서류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독고탁을 노려보았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회사 뒷조사하셨군요. 그러나 독고탁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오히려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가볍게 웃었다. 뒷조사라뇨. 저는 그저 관심 있는 사업체를 미리 알아본 것뿐입니다. 관심이요? 광숙은 비웃듯이 짧게 웃으며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한 페이지마다 독수리술도가의 재정 상태, 유통 현황, 내부 운영 구조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전 조사 수준이 아니었다. 누군가 철저하게 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대체 무슨 목적이죠? 독고탁은 의자에 편안히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리고 한쪽 팔걸이에 팔을 기댄 채 광숙을 바라봤다. 사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전 단순히 제안을 드리러 온 것뿐입니다. 제안?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하자는 것이죠. 광숙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남의 회사를 이렇게 샅샅이 뒤지나요? 독고탁은 여전히 태연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거래처를 잘 아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속뜻은 이협 그 자체였다. 광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남자는 그냥 협력 제안을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는 이미 독수리술 도가를 손바닥 안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순간 광숙은 결연한 눈빛을 띠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당신과 거래할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나 독고탁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다. 사장님,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시는군요. 그는 손가락을 톡톡 튕기며 덧붙였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다시 이야기 나누게 될 테니까요. 그의 말 속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사람처럼. 광숙은 단단히 주먹을 쥐며 독고탁을 노려보았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신경을 긁었다.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거지? 과연 독고탁의 목적은 무엇일까? 독수리술도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